마티스가 1906년에 그린 삶의 기쁨, 바로 이 작품입니다. 태초의 세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에덴 동산 같다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티스의 그림은 보통 주제가 이런 내용들이고 마티스의 정수다. 근데 마티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미술이란 걱정 없이 편하게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위안을 주고 싶었던 게 마티스의 색채였어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림들이 다 뭔가 막 아픔이나 막 이런 막 어두운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을 좀 주고 싶어하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서 다뤘던 화가들은 되게 격정적이었잖아요. 맞아. 그런 건 좀 빠져 있는 화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 화가에게는 아름다움이자 위로였던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도 담아놓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색채로 표현하고 싶었던 작가예요. 근데 이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마티스는 거센 비난을 받아요. 당시 유럽이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한 문제도 있었고 사회 문제들이 막 겹쳐지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불안감이 감도는 시기에 행복만 밝은 분위기만 담아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문제를 배제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살기 힘든데 너 혼자 아름다운 거 그리고 있냐? 뭐 이런 비난이었겠네요. 그때도 약간 요즘이랑 비슷하네. 과거 예술가들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또 과거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도슨트의 픽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작품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지? 다른 화가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작품을 그린 작가예요. 근데 이 그림체는 딘딘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피카소? 마티스의 삶의 기쁨과 어떻게 보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네.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근데 자세들이 좀 비슷한 게 있네요. 서로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그래서 둘이 친구이자 경쟁 관계였던 거죠. 마티스와 피카소의 그림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한테서 나왔던 게 계속 반복돼요. 이 아비뇽의 여인들, 뭔가 형태가 뾰족뾰족하고 비하학적이고 얼굴도 뭔가 특이하잖아요. 제일 우측에 있는 여성 2명, 저게 아프리카 가면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서로 이때 아프리카의 그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을 계속 가져오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예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라이벌이자 친구였다 그랬잖아요. 마티스가 피카소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피카소가 그리고 있던 거 숨겨놨대요. 피카소가 마티스 집에 놀러 간다면 마티스가 그리고 있는 거 숨겨놨대요. 이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릴 때 사실은 마티스가 그렸던 작품에 또 영향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에요. 1907년에 그린 푸른 누드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서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팔 자세가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이 두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 다르긴 했어요. 마티스는 색채, 피카소는 형태, 네. 형태인 거죠. 마티스가 알제리의 도시 비스크라를 방문한 후에 이것도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색감들, 모든 영향을 합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 거죠. 색채까지도. 그래서 피카소가 이 그림을 보고 충격받아서 그러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만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차이를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피카소는 상상 속의 대상을 조금 우울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표현했다면 마티스는 좀 더 밝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네. 그리고 대립이 더 커지면서 유명세도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술계에 유명했던 큰손이자 미국 출신의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더 불붙게 돼요. 당시 현대미술계의 후원자였거든요. 마티스의 아까 봤던 모자를 쓴 여인 안에 그린 거 그거를 거트루드 스타인이 산 거예요. 야수파. 네.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 수집했다 그러면은 앞서가는 화가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피카소도 불이 붙은 거죠. 그럼 마티스가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작품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영향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중간중간에 비슷한 게 나오게 하는 거죠. 입체주의,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마티스 작품 볼게요. 약간 특이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조각 내놓은 게 비슷하네. 마티스 그림 같지 않아요? 그죠? 딱 그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네. 그 시선이 쪼개져 있는 것부터 나눠져 있고 평면적이고. 되게 이것도 아프리카 미술 같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얘기한 거 보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피카소가 마티스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티스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화려한 색채. 마티스의 작품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고 관찰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나의 작품을 그렇게 자세히 본 사람은 마티스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마티스가 전 이런 말 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당신은 나에게 유일하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예술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경쟁 관계였는지 비교해서 보면 더 재밌는 거죠.